남해안의 관광과 교통의 중심지 고성.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연화산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고성. 옛 소가야의 수도이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대첩지이기도 했던 역사의 산실. 경상남도 고성으로 떠나봅니다. 와, 정말 날씨 좋다. 공기 좋고.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 노래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화초도 많고 많다 8월 무용의 군자용 만당 추수의 홍련화. 네, 바로 심청가에 나오는 화초 타령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화초 타령에 처음 등장하는 꽃이 그렇죠, 바로 연꽃입니다. 제가 찾은 이곳 연화산은요, 이 마치 산세가 연꽃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연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연화산의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 보실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절 따라 전설 따라 어시고 저시고 떠나보세 어시고 떠나보세. 공룡의 고장답게 연화산 도립공원 내에선 공룡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송이 저 송이 각꽃송이 향기가 풍겨 나온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야, 진짜 완연한 봄이로구나. 아, 꽃이 만개했네. 야, 바로 고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이 공룡 발자국 화석. 바로 저게 그 공룡 발자국이구나.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 공룡 크기가 이 발자국으로 짐작이 됩니다.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고성은 공룡 유적지가 많은데요. 규모는 작지만 연화산 계곡 곳곳에서도 쉽게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신비로운 흔적을 뒤로하고 봄 기운에 취해 연화산 자락을 오르다 보면 연화산의 천년고찰로 손꼽히는 옥천사 일주문에 닿게 됩니다. 아, 연화산 옥천사. 네, 오늘 또 옥천사를 소개해 주실 스님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옥천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맡고 있는 원명이라고 합니다. 옥천사는 그 의상대사가 신라 676년에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비롯해서 구례 화엄사, 합천 해인사, 남해안을 대표하는 10대 사찰의 하나로 창건된 아주 유서 깊은 중요한 사찰입니다. 연화산 기슭에 위치한 고성 옥천사는 쌍계사의 말사로서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습니다. 창건 후 여러 차례 중창되었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사찰이 전소되었고 1640년에 항명 스님과 의호 스님에 의해 다시 중창되었습니다. 이 절의 부속암자로는 백년암, 청년암, 연대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옥천사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들의 병영으로 이용되었으며 3.1운동을 전후해서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로서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호국 사찰이기도 합니다. 와, 이 돌들이 물퉁물퉁 이렇게 제각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히 네. 정중하게 네. 이렇게 부처님을 뵈러 와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걸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수행으로 삼아서 들어오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연화산의 아름다운 정취는 옥천사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편백나무잖아요, 스님. 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연화산에 편백나무가 100년 이상 된 편백나무가 이야. 많이 있어서 어느 곳에는 숲을 이뤄서 공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피톤치드가 네, 뿜어져 나오는 편백나무 아닙니까? 네 또 맞습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네, 와, 여기 오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옥천사 경내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아담한 듯 하면서도 웅장한 기운이 느껴지고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스님, 그런데 여기 부도탑이라고 하나요? 네, 사리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잠깐 뵈니까 오래된 탑 같지는 않은데요. 네. 어떤 분의 탑일까요? 네, 이 사리탑의 주인공은 옥천사에서 1926년도에 출가를 하시고 1971년도에 또 서울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던, 특히 정화운동과 이게 조계종을 재건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청담 대종사의 사리탑입니다. 청담 큰 스님의 사리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 성철 스님과 네. 더불어서 네. 진짜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네.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으셨던 스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청담 스님의 사리가 이곳 옥천사에 모셔져 있을까요? 네, 청담 스님께서 이곳 옥천사에서 출가를 하셨고 지금도 청담 스님의 문도 스님들이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과 전법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내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담 큰 스님께서 네, 출가하신 곳이 바로 이곳. 옥천사. 이야,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도 네, 저는 증손자벌에 해당하는 큰 스님이신 거죠. 아이고, 예, 아이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냥 이렇게 뵀을 때 몰랐는데 네. 청담 스님의 이 사리가 모셔진 사리탑이라고 그러니까 네. 더 마음이 또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불교 조계종 2대 종정을 역임하고 광복 이후에 교단 정화와 불법 중흥에 앞장선 청담 스님. 그를 기리는 부도와 사리탑은 이곳 옥천사를 찾는 이들에게 수행의 바른 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스님, 여기는 어떤 전각이길래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뭘 쳐놓은 건가요? 네, 이 건물은 자방루라는 누각인데요. 원래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 초파일 전부터 해체 수리 중이라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뭐 자방로 물론 눈으로 봐도 좋겠지만 네. 마음으로 한번 그려봐라. 네, 네, 그렇죠. 아, 이게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네, 일체유심죠. 오! 네. 또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심즉불. 네, 곧 마음이 부처다. 네. 내 마음이 자방루다. 네. 하면서 느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절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자방루는 불도를 닦는 누각이라는 뜻인데요. 영조 40년 뇌원대사가 짓고 고종 25년 중수한 이 누각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단층 8짝 지붕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와 형태가 마치 큰 성체를 연상하게 하는 자방루는 사찰을 보호하는 방어용 목적뿐만 아니라 외구의 침입을 막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자방루는 고성 옥천사가 호국 사찰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각입니다. 스님, 이 물론 우리가 눈으로 자방루를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곳인지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 옥천사는 임진왜란 때부터 승군이 주둔하면서 남해안 일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왜구를 무찌르고 막는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1664년에 자방루가 지어져서 승군들이 이 자방루에서 훈련 장소로, 논산훈련소 아시죠? 네. 논산훈련소에 훈련하듯이 옥천사에서 승군들이 300명 이상 늘 주둔하면서 훈련하면서 이 외구의 침입을 막았던 어떤 호국 사찰로서의 기능을 할 때 중요한 건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승군들이 1차 방어를 해서 진주성 전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예. 그 중심에 이 자방루가 있었던 예, 거예요. 자방루가 있었던 거죠. 오. 예. 근데 스님, 이 보통의 이게 누각하면 본당을 이제 바라보고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 자방루도 역시 그런가요? 이 옥천사 자방루는
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역할로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공간은 축대로 쌓고 양쪽으로 문을 내서 경내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이것도 특이하네요. 네. 이 보통의 누각은 바로 예. 센터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이드로. 사이드. 네. 그러면 출입구가 양 옆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 옆으로. 그러면 스님은 이 좌측으로 가시고요. 네. 저는 우측으로 가서 예. 다시 예. 이 본당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할까요? 대웅전 앞에서 만날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대웅전 앞에서 뵙겠습니다. 네. 진짜 저쪽에 문이 있네요. 야, 진짜 자방루가 오래되긴 했구나. 와, 오,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오, 야, 옥천사 이 경내 들어오니까 와, 진짜 겉에서 봤을 땐 정말 웅장했는데요. 안에 들어오니까 아늑한 요새같이 정말 푸근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나저나 스님은 어디 계시나. 아이고 스님 일찍 오셨네요. 저보다. 아이고 스님.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이 터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가장 명당 자리에 꼭 필요한 크기만큼의 정각만 지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분을 모시고 늘 예를 올려왔던 거죠. 경내에 있는 365일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옥천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옥천은 신라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옥천사를 창건할 당시부터 있었던 신비한 샘물인데요. 의상대사는 이곳에 나는 옥천을 보고 그 자리에 절을 창건하고 옥처럼 귀한 샘물이 솟는 절이란 의미로 옥천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옥천샘에선 매일 부처님께 올릴 석도의 2호배 공양미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샘을 보고 욕심이 난 한 스님이 어느 날 더 많은 공양미를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리고 샘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양미가 쏟아지기는커녕 옥천사를 대표하던 샘물까지 끊어졌다는데요. 한 스님의 욕심으로 말라버린 샘물. 그러나 또 다른 스님의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자 다시 샘물이 솟고 연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이때부터 옥천샘은 만병에 신통한 약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옥천샘의 신비한 효험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고 지난 1987년에 한국의 명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물이 맑네요. 네, 이 사찰에서는 약수를 감로수라 그래요. 감로수. 네, 감로수. 부처님의 네, 감로 법비가 내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냥 물맛입니다. 물맛인데 예, 이 스님의 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이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더 시원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심신의 질병이 다 치유되는 부처님의 법문과 같은 약수다 생각하고 드시면 그야말로 감로수가 되는 것이죠. 옥천사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1657년 효종 8년에 용성 화상이 중창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팔짝지붕의 다폭의 양식으로 화려함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가운데 부처님과 좌우의 보살님들 이 수인이 네.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보통 수인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전하는 사인을 뜻합니다. 메시지. 메시지, 오라든가 가라든가 극락세계를 이렇게 알려주는. 근데 요 삼존불의 수인은 이 불상의 재질이 석고처럼 물은 불석이라는 재질로 조성이 됐어요. 아, 돌인데 네. 물은 돌. 물은 돌.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인을 했을 때 금방 깨질 위험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안정감 있는 이 무릎에 이 두 손을 얹어 놓는 수인으로 통일을 했고, 다른 사찰에도 가 보면은 이런 돌로 조성한 불상은 이와 같은 수인을 하고 있는 경우를
덜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네. 그 대웅전에는 또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바로 삼존볼 뒤에 저 긴 함 보이시죠? 네. 저 함 속에 걸꾀자를 써서 괴불이라고 불려지는 부처님이 저 안에 둘둘둘 말려서 모셔져 있습니다. 아, 저 함에. 네. 그래서 괴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야외에 법석을 마련할 때 그렇죠. 부처님 탱화를 길게 크게 대형 탱화로 이렇게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 저 앞에 예. 돌이 있었군요. 예, 돌로 된 괴불 지주가 있고 저 사이에 긴 나무를 세워서 10m, 높이 10m, 폭 7m에 해당하는 부처님을 걸어 모시고 자방루에서 법회를 보는 거죠. 네, 한번 네. 보실까요? 야,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네. 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안에 계시고 원래는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던 게 이번에 보물로 승격이 됐어요. 이야. 1808년에 조성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보물로 승격이 돼서 앞으로 더 괴불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진짜 이 옥천사에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이렇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 괴불 부처님께도 인사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드리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물로 승격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보장각에는 옥천사의 성보, 즉 불교 문화재를 보관하는 성보박물관이 있습니다. 1999년 보장각을 설립한 후 옥천사의 성보를 보존 관리해오다 2002년 2월 유물전시관으로 개관했는데요. 성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보박물관 내에는 현재 많은 유물과 보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에 와서 네. 놀란 게 이 옥천사가 여느 사찰처럼 크고 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박물관이 있다는 것에 또 놀랐고요. 네. 옥천사는 뭐 큰 절,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큰 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장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 성보박물관을 20년 전에 이렇게 지었고 지금은 경력 인증 기관까지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성 옥천사는 도난당한 문화재를 많이 환수한 사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성보박물관에는 프랑스에서 환수해온 제2초강대왕도를 비롯해 도난당했다가 돌아온 5개의 나한상, 그 밖에도 1744년에 제작된 지장보살도, 옥천사 청동부까지 귀중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옥천사의 부속암자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청년암은 1678년 숙종 4년에 묘육선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옥천사에서 10분가량 돌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청년암에 닿게 됩니다. 야, 뭔가 시골집 들어가는 그런 정취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문간방이 양쪽에 있고. 아니, 그런데 스님, 네. 좀 특이한 게 네. 네.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바위인가요? 이게 이 유명한 황소바위입니다. 옥천사 창건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돌도 치워주고 나무도 날라주며 절을 짓는 데 필요한 일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절 낙성 때 큰 스님은 옥천사 창건에 힘을 보탠 황소의 공을 치하하며 소목에 염주를 걸어주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황소의 몸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바위로 변하였고 그때부터 황소바위라 부르게 됐습니다. 옥천사 창건부터 함께해온 황소바위가 특별한 힘을 발휘한 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병은 옥천사까지 침입했는데요. 이때 수적으로 열세였던 승병들이 황소바위 앞에서 부처님의 힘을 이용한 기도로 적들을 물리치려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외병 장수는 황소바위를 부수려고 정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두동강이 나지 않고 기이하게도 붉은 선혈이 치솟았다는데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된 외병들은 놀라 도망치기 바빴고 우리 승병들은 용기 백배해 외병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네. 이 안쪽에 와서 보니까 네. 뭐 구멍같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건 뭔가요? 외적들이 이 바위를 깨려고 정을 박았던 흔적입니다. 이 바위에서 붉은 피가 황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황소바위라 불리는 이 바위는 옥천사와 역사를 함께해온 호국수암의 바위입니다.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관음보살 찾아가서 선제동자 물었더라. 보살의 삶 무엇이며 어찌 실천하오리까. 어려운 일 하나 없다. 대자비만 실천하라. 현실 속에 자비 실천 보살행을 탁금일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스님? 네, 여기 법당 안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실천 수행이라는 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남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포교다라는 것을 간략한 이 개송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없다. 네, 생활 속에서 네,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BTN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전화기 드셔서 네. 이 붓다에 가입하고 이렇게 권선하는 거. 네, 이것도 작은 보살행 중에 하나네요. 그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그렇군요. 네, 멋진 말씀입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모두 실천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경남 대표 호국 사찰로 자리매김한 고성 옥천사.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 되는 그런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사찰입니다. 마치 진흙 속의 연꽃 같은 귀한 사찰 오늘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명찰 고성 옥천사. 예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호국의 전통을 이어온 호국사찰. 옥천사는 수많은 전설과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하며 불자들에게 참수행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